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세트레가이의 그 전 의장님이 박성동 의장님이 예전에 쓰셨던 우리는 별을 쏘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요새도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최근에 2편이 나왔거든요. 별을 쏘았다는 약간 창업 초창기 단계에서 그런 회고를 쓰신 거고, 세트레가이 러쉬라는 이름부터가 훨씬 더 멋있어진 2편 같은 경우에는 잘 베고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라고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그 제목을 진짜 좀 거창하게 지었어요. 외계 환경 대응 전기 추진체 해서 이제 딱 제목만 들었을 때는 무슨 이온 추진 같은 게 아닌가라고 기대를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온 추진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건 좀 나중에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전기 추진체는 쉽게 얘기해서 전기 모터와 드라이버를 얘기합니다. 그 모터는 되게 많은 뜻이 있죠. 그 우리말로 하면은 원동기에 가까운데요. 보통 전기 모터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연기관도 원래 어원만 따지면 모터라고 하고요. 우리가 뭐 모티베이션이라는 말에 앞에 붙는 MOT도 모터와 그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어떤 무언가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동력이 되는 무언가, 힘을 내는 무언가가 이 모터고요. 그 이미 앞에 표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거꾸로 하면 저희 회사 이름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뒤에 더 부연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터가 다른 모든 것을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해보자 라는 뜻에서 저희 회사 로텀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가 처음부터 모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고요.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그 무선모형 항공 쪽을 취미로 하다 보니까 뭐 어쩌다 그 흔히 이제 많이 나오는 스토리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클리셰대로 따라간 게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고 관련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비행체를 열심히 만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창업이 돼 있었어요.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그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드론들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드론들도 그러면 뭘 먹고 살았냐? 저도 처음에 저걸로 뭘 먹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하나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드론 비행체가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형태가 굉장히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보통 모터가 여러 개 달린 멀티콥터의 형태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멀티콥터보다도 헬리콥터나 일반적인 고정이, 그러니까 비행기에 관심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 시장이 더 커지면은 마치 자동차가 세단만 있는 게 아니고 버스랑 뭐 굴삭기나 뭐 불도저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산업용 드론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장 곳곳에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그 특수 목적 드론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회사 이름은 궁극의 드론 해서 얼티밋 드론이었습니다. 예, 참 쉽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게, 아까 앞서 이제 의장님이나 그 송 작가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어쨌든 저희가 엔진이 아니고 모터가 달리잖아요. 근데 모터를 사와야 돼요. 모터를 사와야 되는데, 그 아시다시피 휘토류도 그렇고 모터가 인적인 자원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분야다 보니까 거의 다 중국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모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산업 특수 목적에 맞춰서 드론을 만들겠다 했는데 모터가 정해져 버리니까 드론의 스펙도 거기에 따라서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17년도부터 레이저도 안 나오네요. 네, 17년도부터 모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라고 얘기했지만은 나름 생각이 있었던 게, 그 기존에 한 50년 정도 변화가 없던 모터의 구조가 그 당시에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항공우주에 최적화된 모터를 만들어 보고자 시작을 했고, 지금은 두 개를 합쳐서 좀 더 큰 드론, 이제 좀 더 크고 아름다운 드론과 앞으로 뭐 사람이 타는 시대도 온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비한 이제 비행체라든지 저런 추진 계통에 대한 설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고요. 여기서 하나 잠깐 더 얘기를 할게, 그 보시면은 그 렌더링의 때깔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퓨전 360으로 예, 디자인부터 렌더링까지 다 진행한 작품들이고요. 그 아까 잠깐 이제 차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희는 C 모사의 항공우주 쪽에 많이 쓰는 D 모사의 C 제품군을 학교 라이센스로 쓰다가, 그거는 굉장히 아주 비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합법적인 라인을 찾고자 지금 A 모사의 F 저거에 정착을 해서 지금 모든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한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져 갖고 지금은 뭐 거의 저희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집에 CNC가 한 대 자작해서 굴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퓨전 360으로 돌리고 있어요. 항공우주 분야의 그 핵심을 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핵심을 담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제가 곤충을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그 책도 한번 냈고, 그것도 지금까지도 돈 벌고 살고 있는데,
지구가 만든 그 지구 최고이자 가장 오래된 형태의 드론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여기 보면은 센서 퓨전돼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다 내장돼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비행 시간도 길어요. 근데 단 6g밖에 안 하죠. 이게 지금 된장 잠자리라는 잠자리인데요. 대륙간 횡단도 가끔 보고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날 수 있느냐? 제가 이거 산채로 무게를 한번 재봤는데, 죽인 채로 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산채로 무게를 한번 재봤는데 6g밖에 안 나가요. 아마 항공우주를 하시는 모든 분들과 우주 쪽, 위성 쪽도 마찬가지. 다 항상 저희의 모든 제조 프로세스와 설계 프로세스의 초점은 무게를 1g이라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단 무조건 가벼워야 돼요. 그러면은 모터도 똑같죠. 모터도 가벼워야 돼요. 근데 모터가 가볍나요? 가볍지 않습니다. 사실 엔진이랑 비교하면은 무게 대비 출력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배터리가 아직 무게 대비 출력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배터리를 저희가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전기 추진체, 모터와 드라이버의 중량대 출력비를 높여서 이 배터리의 단점을 극복해 나가면은 이 배터리의 발전은 따라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둘이 합쳐져서 이제 전기 시스템이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고 비행체 시스템으로까지 갈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 모터가 왜 무겁냐? 일단 자동차는 2개에서 4개, 드론에서는 12개, 16개, 최근에는 36개까지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무게만 해도 약 한 30%를 차지하는데, 구조적으로 한 50년째 유지되어 오던 어떠한 시스템이 있어요. 예전에 미니카 세대신가요? 그죠? 미니카 세대시죠. 그 미니카 하시면은 저도 많이 했는데 모터를 뜯어서 골드 블랙 모터를 뜯어서 재건선을 하잖아요. 저희가 재건선을 하는 그 부분을 보통 이제 코어라고 하죠. 보면 철제로 되어 있는 코어가 있는데 그 코어의 재건선을 하는 그 작업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여기 있는 저 철제 코어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저게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저 코어가 없으면 모터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안 됐어요. 원래 50년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최근에는 되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코어 리스 모터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그런 코어 리스 기법을 원래는 소형화밖에 안 되는데 대형화할 수 있는 저희가 몇 가지 구조적인 특허를 찾아냈고, 중간 과정은 좀 생략을 할게요. 구조적인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방법을 찾아냈고, 지금 저희가 그거를 특허 등록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기술도 구현을 해서 이제 제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 제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존의 코어에 건선을 하는 그 작업 자체가 지금도 다 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감거든요. 기계가 감긴 해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는 다 사람이 손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프린팅 기법,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것과 거의 비슷한 프린팅 기법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 코어를 통째로 프린팅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코어리스 구조를 이제 액시얼 플럭스라는 형태로 상용화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게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좀 학술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문의를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유상으로든 무상으로든 상담을 잘 해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보면은 저렇게 코어에 감겨진 건선 형태가 이런 기판 형태의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경량화, 그러니까 출력을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경량화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회로 설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ORCAD나 이런 걸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 회로를 어떻게 그렸냐면은 굉장히 지오메트리적으로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퓨전 360으로 그린 다음에 그거를 여러 가지 편집 방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커버 파일도 만들어왔고 최종적으로 이제 회로 디자인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마 퓨전에서 한 방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글캐드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주 추진체 얘기하면서 왜 여기까지 모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까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가벼워야 된다. 가벼워야 되고, 그러면 이게 우주에서 어떻게 적용을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 인공위성의 자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공위성은 자세 제어를 어떻게 할까요? 영화를 보면 분사를 하잖아요. 영화를 보면 분사를 많이 하는 장면이 멋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소형위성들은 리액션 휠이라고 회전 관성을 이용한 자세 제어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리액션 휠 시스템은 소형위성에서도 쓰이지만 최근에 대형위성까지도 좀 확장이 되는 편이고, 그 위성에 들어가는 리액션 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기업들을 물어보니까
거의 그 캐나다의 어느 한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종속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또 우주 분야, 위성 분야로 활동하고 있는 그 N모사와 리액션 휠 분야로 좀 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도 당연히 가벼워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 자장의 영향이 적어야 되고 그리고 구조가 단순해야 돼요. 일반적인 모터가 우주에 나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그 코일을 건선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코일을 건선하는 부분이 이제 우주에 올라갔을 때 박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그 코어가 외부 자기장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지금 현재 구조가 우주 분야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여러 가지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그리고 이 나라스페이스뿐만 아니고 로켓에도 회사 이름이 나와 있는데 로켓에도 저희가 로켓 회사와도 같이 이제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그 로켓의 추진 체계가 이제 연소 기반이지만 그 연소를 시키기 위한 연료를 펌핑하는 쪽은 최근에 전동으로 굉장히 그 대체가 많이 전동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추세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역시나 경량인데 고출력을 낼 수 있는 특성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원하는 스펙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특성에 따라서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그 최근에 그 인류 최초로 드론이 화성에서 날았죠. 그 이름 다 아시죠? 화성에서 난 드론의 이름. 모르시나요? 그 인제니어티라고. 예. 인제니어티 드론이 화성에서 날았어요. 화성에서 날았는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 나사가 예상하기를 목표가 5회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달에 50회를 넘긴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도 날만한 거예요. 네. 화성도 생각보다 날만한가 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그전에 이런 어떤 군용이나 특수 무인 비행체가 아니고 그 오픈소스 기반의 상용 드론 시스템을 저런 외계 환경용으로 개조해서 탑재를 했고요. 그 시스템은 지금 전체가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이따 발표를 또 하실 그 무인탐사연구소의 조남석 대표님이랑 저희가 이 화성에서 우리나라도 2045년에 광복 100주년 기념으로 화성에 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아직 조금 멀리 남아있지만은 그 시대 이전에라도 기회가 된다면은 언제든지 화성에 보내도 문제가 없을 저희만의 그 외계 환경용 전기 추진 시스템과 그다음에 드론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그 개발을 해 놓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용 드론이 근데 날개 된 가장 큰 어떤 핵심적인 부품을 꼽자면은 역시 다시 모터가 되거든요. 이제 요거는 좀 넘기고요. 여기쯤 나오겠구나. 예, 다시 모터가 되는데. 그 인제니어티 사진을 제가 안 넣었나 봐요. 네. 인제니어티는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 인제니어티가 화성에서 날기 위해서는 모터가 총 8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축반전 형태로 이제 2개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구동 모터와 그다음에 그 프로펠러들을 제어하는 액추에이터가 3개에서 총 8개의 모터가 들어가는데 그 모터를 처음에는 맥슨이라고 굉장히 모터를 유명한 회사에서 처음에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액추에이터까지는 만들었는데 그 메인 모터 구동 시스템은 개발하는데 사실상 실패를 해서 그거를 미국의 또 다른 그 무인 항공기 드론 만드는 업체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슨 모터가 못 만들었던 거를 드론 업체가 만들어줘요. 그 에어로 엔바이런먼트라는 회사에서 그 모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데 걔네들이 그 목표한 거는 딱 하나예요. 일단 화성에서 날려면은 대기 밀도가 2%예요. 대기 밀도가 2%면 지금 여기에 2%의 공기 밀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지구로 치면은 성층권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터가 일단 정말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공랭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 주변에 어마어마한 많은 화성, 철제, 가루, 먼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완전히 밀폐가 돼야 되고 그런 다양한 조건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슷한 현장에서 사막 같은 데서 많은 실험을 했었던 드론 회사가 그 모터를 제작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어떤 인사이트를 줘서 저희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화성에서 날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그 날개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동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정까지는 지금 저희가 다 완료해서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뭐 아마 좀 빠르면은 아마 그 이제 무인탐사연구소 조 대표님이랑도 얘기를 한 게 지구에서 비슷한 진공 챔버를 하나 만들어서 그 내부에 넣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말 그대로 오늘 제목 그대로 그 고투마스 한번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